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G와 한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는 퓨처스에서 복귀한 후 4연승에 성공했지만 그 이후 3경기에서 2패를 당했습니다. 선두인 쓱 추격 중인 LG가 빠르게 교체 타이밍을 가져가긴 했지만 최근 이닝 소화가 너무 부진했죠. 그래도 LG 국내 선발로 10승을 따냈고 한화 상대로 강점을 보였습니다. 방어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3승 1패의 성적을 기록 중이고 리그 데뷔한 이후 한화 상대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김기중은 4달 만에 1군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시즌 막판 순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이고 어린 선수들 육성 중인 한화기에 그에게 기회가 돌아왔죠. 좌완으로 씩씩하게 공을 뿌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은 경험이 일천한 어린 투수입니다. 원정에서 불펜이 빠르게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호가 기복을 보이는 건 최근이긴 하지만 한화 상대로는 데뷔 이후 선발 실승을 따내며 매우 강했습니다. 혹여 이민호가 고전한다 하더라도 최성훈과 이우찬, 이정용 등 이닝을 소화할 불펜이 나설 수 있죠. 컨트롤이 불안한 루키급 투수를 상대할 LG 타선의 다득점도 기대할 만합니다. LG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쓱과 두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은 직전 등판에서 무실점 승리를 따내며 다시 1점대 방어율로 내려갔습니다. LG전에서 말루 홈런을 맞으며 시즌 방어율이 처음으로 2점대로 올라갔었는데 다시 1점대가 됐습니다. 브랜드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전했던 KT전 한 경기를 제외하면 그 기간 모든 경기에서 5+이닝 소화와 함께 2실점 경기를 했죠. 한국 무대에 와서 압도적인 피칭을 하진 못했지만 QS 정도의 성적은 기대할 만합니다. 부진하던 팀 타선이 어제 경기에서 폭발했는데 에이스의 등판일에서도 득점 지원을 기대할 만합니다. 두산도 삼성의 빈약한 5선발 상대로 경기 중반까지 홈런 4개를 터뜨리는 등 타선의 부진을 털어내는 것으로 보였지만 상대 에이스에게는 일정한 타격을 기대하긴 힘든 최근입니다. 브랜든이 득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투수라는 점도 감안해야겠습니다. 쓱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삼성과 기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캐넌은 최근 2경기에서 리그 2, 3위인 LG와 키움 상대로 모두 승리했습니다. 홈런 허용은 있었지만 2경기 모두 QS를 기록하며 이닝을 충분히 소화했고 안정적인 제구를 뽐냈죠. 임기영은 직전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피칭으로 승리하며 연패를 벗어났습니다. 호투에도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11패를 기록 중이고 최근 컨트롤 불안이 있었는데 반등을 기대할 인상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피안타 허용이 급격히 늘어난 최근인 점은 불안합니다. 백정현과 더불어 선발 10회 이상을 당한 임기영이지만 양현종과 이의리 등 다른 로테이션 선발에 비해 투구 내용이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리그에서 득점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하는 투수입니다. 또 한화전 연장 무사 2, 3루를 살리지 못하고 패한 기아의 분위기가 떨어졌는데 상대 에이스를 원정에서 만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삼성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KT와 롯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표는 지난 등판에서 패하며 길게 이어온 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김광현과 소형준, 양현종 등 내노라 하는 국내 선발을 모두 제치고 국내 선발 다승 1위를 달리는 투수기에 아쉬웠던 패배였죠. 박세웅은 최근 3연패 중입니다. 그 기간 일자체 경기도 한 차례 있었지만 패한 경기에서 모두 5실점 이상 했고 경기당 안타를 9개씩 허용했습니다. 어느덧 3점 방어율도 무너지기 직전인데 페스티벌 무브먼트가 불안하고 슬라이더도 밋밋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롯데는 5위 추격 중이지만 경기력의 기복이 너무 큽니다. 리그 최고의 우완 투수인 고영표에게는 이미 완봉패를 당했었는데 그를 공략할 확실한 타자가 없죠. KT는 박병호의 부상이 있지만 황재균과 장성우, 조용호 등이 컨디션이 떨어진 박세웅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KT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키움과 N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러는 4경기 연속 5이닝도 소화하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었지만 직전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했습니다. 모처럼 특유의 코너웍이 안정적으로 됐고 위기 상황에서 범타 유도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팀의 외인 선발처럼 안정적인 투수로 보긴 어렵습니다. 경기당 5이닝도 소화하지 못했고 9이닝당 탈삼진이 6개도 되지 않습니다. 루친스키도 애플러 못지않게 좋지 않은 현재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QS가 3차례에 불과하며 3패를 당했죠.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투수이긴 하지만 1회 실점이 많습니다. 애플러가 떨어진 분위기를 바꿔낼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투수입니다. NC 타선이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고요. 또 키움은 어제 8회까지 8점 차로 앞서던 경기에서 9회에만 6점을 내주며 마무리가 좋지 않았는데 나오지 말아야 할 필승조까지 나서는 등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닝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루친스키의 등판이기도 합니다. NC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비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